어서오세요. 엄마 햇살입니다. 지난번에 이 엽산이 임산부에게만 쓰는 게 아니라 정말 생애 주기별로 중요한 그런 비타민, 영양소에 해당된다라는 얘기를 드렸는데요. 사실 엽산을 이제 먹고 알고 하시는 분들은 또 가장 궁금해하는 게 천연 엽산과 합성 엽산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천연 엽산과 이제 합성 엽산을 좀 비교를 해보고 도움이 되는 그런 정보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엽산에는 이제 천연 엽산, 합성 엽산 이렇게도 부르기도 하고요. 폴레이트, 폴릭 애시드 이런 형태로 부르기도 하는데 자연에 존재하는 우리가 음식으로 먹거나 이렇게 섭취하는 그런 일반적인 엽산 형태를 폴레이트라고 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합성해서 만들어내는 그러한 이제 형태를 폴릭 애시드라고 합니다. 두 가지를 우리가 엽산 보충제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천연 엽산이 좋아요, 아니면 합성 엽산이 좋아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대부분은 뭐 천연 엽산이 더 좋다고 많이 생각을 하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약사 입장에서 말할 때는 그게 어떤 게 더 좋다라고 말하기가 되게 곤란한 그런 선택의 문제에 해당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길을 갈 때 이제 걸어가는 방법이 있을 테고, 뭐 차를 타고 가는 방법이 있어요. 그럴 때 걸어가는 거는 뭐 운동도 되고, 그리고 뭐 공해도 발생시키지 않고 근거리에서는 더 좋은 방법에 해당이 될 수가 있잖아요. 네, 자동차를 타고 가게 되면 뭐 공해를 유발할 수도 있고 또 사고의 위험도 있고 하는 그런 리스크를 감수를 하지만, 먼 거리를 갈 때는 훨씬 효율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운전을 해가지고 차를 가지고 이동을 하게 되는데, 그런 맥락으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말하자면 천연 엽산은 약간 걸어가는 거, 합성 엽산은 차를 타고 좀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가는 거. 우리가 어떤 건강에 유익한 작용을 돕기 위해서 약을 먹든 영양제를 먹든 보충제를 먹든 이럴 때 이제 고려해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효과가 있어야 되고요, 안전해야 되고요, 그리고 가성비, 가격은 적절한지를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세 가지를 고려해가지고 가장 좋은 선택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사실 저한테 뭐 이렇게 제가 상담도 하고 영양제라든가 이런 것도 이제 문의를 받게 되면은 뭐 A, B, C 제품 중에 어떤 게 제일 좋아요, 이런 문의를 많이 받게 되는데, 사실은 어떤 게 최고의 제품이라 딱 꼬집을 때 고려하는 게 바로 이 세 가지거든요. 효과, 안전, 가격. 이런 게 그 사람한테 가장 맞는지까지를 고려하는 게 저의 선택에 해당이 되는데, 천연 엽산과 합성 엽산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효과면을 보게 되면은요, 우리가 효과가 있다 없다를 어떤 판단을 할 때는 이 내가 얻고자 하는 그런 목적에 부합하는가, 그만큼 충분히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하느냐, 이 부분을 고려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보통 엽산이 어떤 부족하다거나 엽산을 잘 보충해가지고 질병 치료라든가 또는 질병을 예방한다거나 하는 목적에 쓸 경우에는 합성 엽산이 유리합니다. 우리가 엽산이 부족해서 엽산을 잘 보충해줘가지고 농도를 올려줘야지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그 효과가 분명해야 되거든요. 임신을 했을 때, 임신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엽산이 부족하게 되면 태아, 신경관 결손, 기형을 유발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엽산의 그런 섭취량보다 거의 10배 가까이 높은 용량으로 복용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메토트렉세이트라든가 또는 항정관제라든가 이러한 특정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에도 이런 엽산이 계속 소실되는, 부족해지는 그런 어떤 상황을 유발을 하기 때문에 별도로 엽산을 보충해줘서 건강상의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사실 폴리드 형태는 의미가 없고요, 폴릭 애시드 형태로 보충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엽산을 보충을 할 때 천연 형태, 이제 합성 형태로 이제 보충을 하게 되는데, 좋은 효과를 보게 하려면 생체 이용률이 안정적이고 유지가 잘 돼야 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이 합성 엽산은 우리 몸에 흡수가 되어가지고 생체 이용률이 거의 100% 가까이 되는 데 반해서 폴레트 형태는 흡수율은 더 좋지만 이게 생체 이용률이 좀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 효과가 좀 떨어지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과연 효과가 좋은 것만 탁월한 선택이냐, 이 부분 좀 고민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엽산을 먹는 목적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앞서 설명드린 대로 엽산이 부족하거나
또는 결핍되거나 해서 어떤 건강상 문제를 일으킬 만한 소인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효과를 고려한 그런 합성 엽산이 더 유리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뭐 건강 유지 차원에서 그냥 내가 뭐 건강상 문제는 없지만 하루에 하나씩 내 건강을 더 지키기 위해서 영양제 먹을 거야 하는 입장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일반적인 폴레트 형태의 그 천연 엽산을 보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목적으로 엽산을 먹느냐에 따라서 이 효과 부분을 좀 고려해서 선택을 하면 도움이 되실 수 있겠죠. 건강 유지 목적으로 이제 섭취를 하는 경우에는 굳이 고함량의 합성 엽산을 꼭 선택할 필요는 없고요. 엽산이 부족하고 결핍되고 이래서 질병과 가까운 어떤 그런 상태일 경우에는 합성 엽산을 선택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두 번째는 안전성입니다. 그래서 사실 천연 엽산이냐 합성 엽산이냐 어떤 게 더 좋냐라고 할 때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하는 게 안전하냐 안 하냐, 이걸 가지고 이제 이 두 가지를 사실 고려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 엽산이 보통은 임신을 준비한다거나 또 임신을 한 상태에서 보충하는 그런 제제이기 때문에 이 예비맘들은 좀 불안한 거죠. 막 기사에 갑자기 뭐 합성 엽산은 안 좋아 막 이런 기사가 올라오면 내가 먹고 있는데 괜찮을까? 제가 이제 산모교실 가가지고 막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이제 영양제 이제 다들 드시죠? 하고 이제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거의 90% 이상이 이제 먹고 있는데, 그거 왜 드세요? 누구를 위해서 드세요? 라고 물어보면 다 뭐라고 할까요? 아이를 위해서 먹어요 라고 다 100%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제가 얘기하기를 뱃속의 아기는 엄마의 것을 쏙쏙 다 빼가기 때문에 사실 엄마가 영양제를 먹고 안 먹고가 아이 건강 상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를 않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 임신 기간 중에 영양제를 먹는 거는 우리 아이와 그리고 나의 건강, 엄마의 건강을 위해서 먹는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아이를 생각하는 마음이 가장 지극할 때가 바로 엄마 이제 임신했을 때, 아이가 이제 엄마 뱃속에 있을 때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엽산이 천연 엽산을 먹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되게 강합니다. 근데 이제 간혹 그 합성 엽산이냐 천연 엽산이냐 뭐 해가지고 뭐 합성 엽산에 문제가 있다라는 뭐 이렇게 기사가 나온 것들이 있는데, 온라인상으로 이렇게 검색하다가 나오는 그런 자료를 보게 되면은 이제 합성 엽산이 굉장히 위험하고 천연 엽산은 안전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된 그런 글들이 많이 있는데, 대부분은 그런 합성 엽산과 천연 엽산을 비교한 그런 자료는 아니고요. 그냥 엽산에 대한 자료가 대부분입니다. 그 중에서도 최근에 이슈가 됐던 것이 엽산이 이렇게 흡수가 제대로 돼서 조직으로 이행이 되어 가지고 활용되지 않고 그냥 혈액상에 이제 남아 있으면서 그것이 부작용을 유발한다 라는 어떤 그런 부작용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미국 CDC,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 이 전체 자료를 모아가지고 이것이 실제로 엽산을 보충했을 때 어떤 부작용 위험도가 얼마나 되는지를 연구를 했는데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엽산 보충으로 인한 어떤 위험이라든가 부작용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결론이 났습니다. 다만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엽산을 먹는 목적에 따라서 용량을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너무 불필요하게 고용량으로 먹는 거, 우리가 보통 섭취하라고 권장하는 양이 한 400 마이크로그램 정도가 되는데 그거 이상으로 고용량으로 장기적으로 먹는 거, 그 정도만 피하시면 되겠죠. 내가 먹는 엽산이 안전하냐 안 하냐 이 부분이 좀 고민이 된다면 천연이냐 합성이냐 이 부분보다는 내가 실제로 지금 먹고 있는 엽산의 복용량이 얼마만큼인지, 과하지 않은지 그 부분을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성비입니다. 내가 이 제품을 구매를 할 때 합당한 가격이냐 아니냐, 이게 되게 중요한 선택의 포인트에 해당이 되죠. 엽산도 이러한 부분을 고려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천연 엽산과 합성 엽산, 합성 엽산이 훨씬 쌉니다. 우리가 보통 기준 삼아 얘기하는 2015년 한국인 영양 섭취량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일반적으로 건강 유지 목적으로 복용을 할 때는 400 마이크로그램, 엽산 요구량이 늘어나는 그 시기인 임신 수유부 시기에는 거기에 한 200 정도를 더해가지고 600에서 620 마이크로그램 정도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성비 면에서 고려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하루에 먹는 섭취량 기준으로 해서 이제 비교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보게 되는 이제 폴산, 그 합성 엽산은 폴산 형태로 해서 일반 의약품으로 나오고 있는데
천정을 이렇게 담고 있는 그런 형태로 나와요. 가격을 좀 비교해가지고 하루에 먹는 엽산 양과 해가지고 가격을 비교를 해봤더니 합성 엽산 같은 경우에 가격이 워낙 천차만별로 다양하잖아요. 그런데 뭐 한 달에 약 10,000꼴 뭐 이런 걸 비교를 해보게 되면 합성 엽산과 천연 엽산의 가격 차이가 한 30배 정도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그 합성이 10원이라면 천연 엽산은 300원 뭐 이런 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성비를 고려를 하게 되면은 사실 뭐 일반 의약품으로 나오는 합성 엽산이 더 가성비에 유리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실 이렇게 영양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건강기능식품도 있고 일반 의약품으로 나오는 영양제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성비를 고려하게 보게 되면은 이 일반 의약품으로 나오는 영양제들이 훨씬 가성비가 좋은 게 많이 있어요. 오늘은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합성 엽산과 천연 엽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우리가 천연이다, 합성이냐 이걸 따지기 전에 내가 먹는 복용량이 얼마만큼 되는지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다만 이 합성 엽산을 먹어가지고 우리 생체 이용률을 높여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유산을 한 이력이 있다거나 폐하 신경관 결손 기형아를 출산한 이력이 있다거나 또는 이 5-MTHFR이라는 효소가 부족해서 엽산 활성이 잘 안 돼가지고 이용률이 떨어지는 분이나 또는 메토트렉세이트라든가 항정관제라든가 특정 약물을 먹어서 이런 엽산이 많이 보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합성 엽산을 보충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엽산을 선택할 때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프지 마세요.